자, 문재인 후보가 오늘 강원도를 찾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1초, 2초가 아까워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후보인데요. 자, 박소연 기자. 네. 문재인 후보의 오늘 동선 일정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문재인 후보 어제 토론회 준비 때문에 하루 약간 쉬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자, 오전에는 춘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0시 40분에 최문순 지사를 강원도에서 만나고요. 11시에 장애인의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춘천에서 가장 번화한 곳을 찾아서 브라운거리라는 곳을 찾아서 유세를 네. 했고요. 그리고 바로 원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시 반에 도착하자마자 원주 유세를 한 후에 바로 또 움직였습니다. 네. 청주로 갔거든요. 충북 청주로 가서 그곳에서 6시 반, 그러니까 현재 청주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후보들이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거의 쉴 틈 없이 돌아다니는데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쪽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의 건강 관리 비법을 먼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실 2015년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할 때도 자신의 메시지를 자신이 밤새워 하느라고 사실은 거의 아침에 이제 힘이 들어 하는 그런 네. 것을 많이 보였는데요. 사실은 트레킹을 되게 좋아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네. 2003년 그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쉴 때도 사실 이빨이 다 네. 빠졌다고 하는데도 히말라야에 가서 트레킹을 하고 돌아왔고요. 네. 그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민주당 대표를 그만둔 다음에도 역시 히말라야에 가서 트레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족한 잠들은 정말 쪽잠을 자는 거죠. 당시 작년에 이제 양정철 현재 비서실 부실장을 데리고 히말라야에 갔을 때 그때도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쪽잠을 자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지금도 나오지만 저게 아마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렇게 틈틈이 아마 저게 이제 히말라야일 텐데요. 네. 틈틈이 네팔에 갔을 때인데 그때 이렇게 틈틈이 잠을 자는 그런 걸로 결국은 건강을 보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어쨌든 히말라야 산을 타던 양반이기 때문에 역시 거기서 히말라야의 길을 받아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이 문재인 후보의 어제 TV 토론회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또 캠프 내의 분위기는 어떤지 강훈식 선대위 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제 토론회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요리조리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자, 네. 당 내에서 또 캠프 내에서 어제 토론회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결과 이전에 어제 토론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4대1 토론에 거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토론을 잘 선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좀 아쉬웠던 것은 국정 운영의 능력을 좀 더 보여주려면 후보가 좀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돼야 되는데 네. 자유 토론 시간이 한 9분씩 18분 정도 됐었는데요. 네. 저희가 받은 질문만 한 18번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충분한 토론을 오히려 좀 못해서 저희는 좀 아쉽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것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주적 발언 논란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사실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남한하고 이렇게 대치돼 있는 상태에서 적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만 주적 개념이란 자체가 이미 국방 매수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들이 팩트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져야 되는데 네. 북한이 그런 적인 동시에 또 저희가 통일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또 대화의 상대라는 이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이중성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한축으로는 대화도 또 가능해야 되고 그렇지만 분명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강 의원님, 그리고요. 제가 지금 서류 하나를 지금 들고 나왔는데 이 박지원 네. 대표가 오늘 공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갑질하는 갑철수 후보의 이미지를 보이도록 조직적으로 지시를 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어떻게 해서 작성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박지원 대표가 그런 문제 제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현재까지로는 저희 공식적인 선대위 핵심으로 진행됐던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가 다만 캠프 내에서 작성이 된 건 맞고요. 캠프 외곽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네. 자체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루에 3건, 2건 걸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우리 후보는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책 행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캠프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 수백 명 가까운 캠프원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데서 그런 문건이 나온든 자체 조사 후에 보고들이 여기에 갑철수라고 나온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옹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네. 사실상 그 김미경 교수께서 자기 보좌관들한테 갑질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김미경 후보도 사과했다는 점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강원도를 방문한 문재인 후보의 행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혼자 이렇게 참석해서 축하 말씀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춘천 시민, 강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군대 안 갔던 사람들이 특수사 출신 저 문재인 앞에서 안보 얘기 꺼내지도 마라. 맞습니까? 춘천 시민, 강원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준비 끝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강원도를 방문해서 이 최문순 지사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또 했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강원도는 우리가 공동의 꿈이 많습니다. 그게 다음 정부가 최초로 치르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또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고. 남북이 이렇게 남북 같이 아이스하키 대회가 그러니 아까 방금 그 이야기 했었는데 옛날에 그 부산 아시안 게임도 그냥 막 대회 직전까지 그 입장권이 안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냥 초상집 같았는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북한 응원단이 내려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고 거기에 남북관계에도 기여를 많이 했죠. 이번에도 민영원단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정부에게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다음 정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강원도민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때는 우리 이제 이 북한 그 응원단이 완전히 자연민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 그 뒤에 나온 이야기에 하면 북한에서도 이렇게 수용수술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바로 이 마지막에 던진 문재인 후보의 말, 저 말이 지금 문제가 됐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윤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북한의 응원단 중에서 미녀 응원단 이렇게 언급한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미녀 응원단 많이 했으니까, 최문순 지사가 웃으면서, 미녀 응원단 부르셨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 얘기한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또 다시 받아가지고, 근데, 북한 응원단이 완전 예전엔 자연미였는데, 성형수술을 하고 그런다더라. 그러면 이게 실망스럽다는 건지, 잘 됐다는 건지, 이렇게 말한 의도를 좀 알 수가 없고, 왜 굳이 이걸 그렇게 언급을 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내놓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굳이 이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모든 국민의 관심과 눈과 귀가 이 대통령 후보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어떤 잘못된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말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발언을 듣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네. 하나는 뭐냐면 사실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농담을 썩 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지금 이제 최문순 지사가 미녀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이제 좀 맞춰보려고 네. 문 후보께서는 그런 좀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텐데 사실 네. 이 농담을 들으면서 제가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만들었던 TV 광고 장면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네. 그 자택에서 이 그 문제가 됐던 소파에 앉아서 문 후보는 책을 읽고 있고 네. 아내인 김정숙 여사는 다림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대단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 네. 참으로 따뜻하고 부부가 서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나간 다음에 아니 이게 뭐냐. 문 후보가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냐. 아하. 부인은 저렇게 다림질하고 있는 게 여성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고 네. 남편은 저렇게 힘들게 하면 누워서 잠자고 네. 이런 게 당신이 생각하는 이게 성평등의 사회냐, 여성평등의 사회냐 그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저런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런 그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TV 토론에서 홍준표 지사가 설거지는 여자의 몫이다 했던 부분을 곧장 사과했듯이 문재인 후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서 곧장 사과 입장을 발표했죠. 네, 잘못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사과하는 문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북한에서도 세태가 변화가 있다는 그런 취지였다라고 그 해명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 그 발언의 어떤 취지라든지 맥락과 관계없이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로 불편함을 느꼈을 모든 여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고 즉각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민동경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 정도면 이제 어제 발언에 오늘 발언에 대한 사과가 됐을까요? 문 후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즉각적이고 아까 네. 손수호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즉각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까 그 TV 토론에서 나왔던 그거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문 후보의 태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네.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건 이제 여성들의 문제겠죠. 네. 그런데요, 어제 이 TV 토론회 이후에 정의당 홈페이지에 탈당을 하겠다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바로 어제 토론회에서 이 네.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좀 네. 공세적인 입장을 보였던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정의당 홈페이지에 심상정 후보, 어떻게 같은 후보, 진보 후보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진보 정권이 탄생하는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 비례대표는 항상 우리는 뭐 정의당을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다음에는 찍지 않겠다. 지금 뭐 너무했다. 뭐 이렇게 아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막 그런 게시글들이 올라온 거죠.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게 오늘 홈페이지 연결도 좀 원활하지가 않을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언론에서 뭐 오늘 하루 뭐 수백 명이 탈당을 했다더라 이런 기사를 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네. 통상 한 10명 정도 하루 탈당하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글쎄요, 어제 TV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공격했었나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함께 보시죠. 우리 문재인 후보님 복지 공약이 굉장히 많은데 증세 계획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거 아니냐. 아까 정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복지 공약뿐만 아니라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는데 그걸 그 문 후보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이시라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문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팩트 체크해 보세요. 자, 과거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2014년도에는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둘이 같이 노회찬 후보를 같이 격려하고 유세 지원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의 어떤 공격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것을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진보 정당의 비애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당시에 이제 지금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대선을 끝까지 완주를 했는데 네. 그때도
민주노동당 내부 또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 내부에서 우리가 이거 권영길 후보를 찍으면 네. 사표가 되는 게 뻔한데 네. 그렇다면 정권 교체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나름대로의 비판적 지지로 결국은 그러면 김대중 후보를 찍고 노무현 후보를 찍자 이런 논란이 그때도 계속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은 그것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뿌리의 취약함 또는 한계를 오늘의 이런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TV 토론회의 내용 그리고 후보들의 그 발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